N번방과 박사방이 다르다는 것을 26만 명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인 만큼 이어서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해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지난번에 텔레그램 성착취 정리 영상을 못 보셨다면 여기 링크를 따라서 한번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오늘은 특히 지난 영상과 관련해서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짚어보고 또 한 번 더 문제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N번방과 박사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미디어, 언론, 그리고 사람들이 댓글을 쓰거나 할 때도 N번방 박사 이런 식으로 혼재가 돼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하지 않은 거죠. 물론 성착취방이라는 것은 그 본질은 똑같지만 N번방과 박사방 이 둘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외에 다른 방들도 구별할 수 있어야 어느 방에 운영자와 참여자가 잡혔는지 또 다른 어떤 방에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감시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N번방이란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이 8개의 방을 N번방이라고 합니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운영한 방이고요. 지금 신상이 공개된 박사라는 사람이 운영한 박사방은 20만 원짜리 방, 60만 원짜리 방, 150만 원짜리 방 이렇게 3개로 나눠진 방을 박사방이라고 합니다. 이 N번방 박사방은 굉장히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의 링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N번방과 박사방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방들이 따로 있어요. 그곳은 N번방과 박사방의 링크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해서요. 이 방들 이외에도 또 N번방의 자료, N번방의 성착취물과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또 날라서 퍼뜨리는 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방 같은 자료 혹은 박사방 땡땡땡의 자료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카피방, 유사방이 생겨서 이곳에서도 성착취물이 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지인 제보방 혹은 특정 직업 피해자의 방 이런 방들은 모두 N번방과 박사방과 다른 방들이에요. 그러니까 N번방, 박사방이 가장 크게 주목받고 비난받고 있지만 이 방과 연관 없이 불법 성착취물을 유통하고 있는 방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를 한 사람의 수는 정확하게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26, 27만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텔레그램 속에 80여 개의 불법 성착취물을 유통하고 있는 방의 참여자 수를 단순 합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즉, 한 명의 사람이 두세 명으로 집계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26만이라는 숫자에는 N번방이나 박사방 같은 유료 방은 집계되지 않았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조사 당시에 유료방에는 접근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N번방과 박사방 그리고 그 외 유료방에 있는 참여자 수는 아예 집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를 한 사람은 26만 명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접근 가능한 방 중에 가장 많은 참여자 수가 있던 방은 한 방에 23,500명이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 추산 1만 명이라는 집계는 정확한 기준이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즉, 경찰이 그 수치를 낼 당시에 수사 대상 방이었던 그 방 내에서 1만 명이라는 집계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에 있는 사람을 집계한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셋째,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려던 녀석이 어떻게 텔레그램 속에서 성착취를 당할 수 있었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즉, 지난 영상에서 한 피해자가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텔레그램 성착취를 당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가해자가 다른 거를 속이고 피팅 모델을 구한다고만 공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이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을 하겠죠. 당연히 모델이니까 사진을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둘씩 처음에 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속옷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점점 낯에 가까운 사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빌미가 돼서 성착취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가해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경로로 성착취를 당했는지는 텔레그램 성착취의 본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미디어에서 전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좀 더 이제는 본질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란 무엇인가? 첫째, 성착취가 버젓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 둘째, 성착취의 수요 자체 그리고 느슨한 법이 범죄를 방관하고 또 만들었다는 것. 셋째,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뜯어내고 유포하고 또 이걸 사고 본 사람들까지 모두가 가해자이며 이 가해자들을 꼭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질 세 가지에 집중을 해서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데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덕분에 SNS에서 N번방 미성년자 성착취 이런 해시태그 릴레이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요.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점점 사건이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가해자 수나 피해 여성이 어떻게 피해를 당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 밝혀진 박사라는 인물의 이전에 했던 행동들에 미디어가 주목을 하면서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가리게 되면 혐오가 생기게 되고 이 혐오는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가 있겠죠. 텔레그램 성착취 여기에 분노하고 또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히 성별을 막론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와 비슷한 범죄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요? 지난 텔레그램 성착취 정리 영상을 보시고 이거를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주시겠다면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